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의 내용은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습 큐레이터에게 꼭 필요한 소양과 자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학습 큐레이터라는 직무는 매 학기마다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났지만 그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공부하는 수준 그리고 습관 등을 잘 파악해서 각각 아이들에 맞는 1:1 맞춤 시간표를 짜 주셔야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아이들은 EBS 3단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관리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또 하나 도움을 주시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도 역시 선생님들의 몫이 될 겁니다.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결과입니다. EBS 스스로 배움터에 함께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의 공부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더 향상된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내비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교육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의 분류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 후에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평가 기준은 상담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찰을 먼저 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태도는 어떤지, 수업에 잘 집중을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습관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평가 기준에 담으시면 되겠고요. 또 상담을 통한 큐레이터의 판단이 주가되는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임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마지막 평가를 할 때는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여러분들이 낱말 뜻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무게를 잴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성적 수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시험을 통해 도출된 성적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가 자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정량 평가를 하는 기본 데이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를 생각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적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BS 스스로 배움터를 찾는 아이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잘 형성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높이 일취월장한 성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큐레이터 선생님들은 숙련공이 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숙련공의 입지로 다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신다라면 얼마든지 마지막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큐레이터 선생님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마무리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큐레이터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터 선생님 본인들도 성장을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주된 업무를 하시고 계시죠. 학생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 이것은 관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공부법을 잘 찾아내서 그 공부법으로 익숙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아이들도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찾아내는 것은 학생만이 아니라 학습 큐레이터 역시 노하우를 찾아내고 일에 익숙한 숙련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숙련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자면 일일 삼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성장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를 분석하고 내가 아이들을 보는 눈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타진해 본다라면 더 좋은 큐레이터 선생님, 더 훌륭한 학습 큐레이터가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바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자신에게 하는 질문, 그리고 고객에게 하는 질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에게 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큐레이터라는 일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공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잘 몰랐을 때 옆에서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잘 관리해주는 역할, 공부하는 습관을 잘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사명감은 공교육을 튼실히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졌습니다. 주객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합리함을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서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명감을 가지시면서 학습 큐레이터라는 업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가지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등등 자아와 맞닿는 직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숙련공의 모습으로 학습 큐레이터 중에서도 저 선생님은 정말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으로 거듭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아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객에 대한 질문, 우리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배움터를 통해서 자신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잘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생성해 가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가치, 그래서 평가한 이후에 성적이 더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가치를 스스로 딱 목표를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학습 큐레이터의 소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숙련공으로서 가져야 하는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던져지는 여러 가지 질문의 핵심을 보았을 때 학습 큐레이터로서 생산해내는 가치, 공교육을 튼실히 한다던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던가 학습 습관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다 능숙하게 이 일을 잘 헤쳐나갈 때 우리는 숙련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이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선 학습 큐레이터가 가져야 할 소양이 있습니다.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책임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역량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키워나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 특성을 사실 잘 알아야만이 1대1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선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 환경에서 이걸 선별해서 내 아이에게, 우리 학생에게 맞춤 옷을 선별하듯이 맞춤 교육을 선별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스스로 배움터에서 제공되는 이 강의 특성이 사실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안다라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지만 무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소양이라는 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코칭을 하려면 스스로 배움터의 의도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하는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162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 유형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10가지, 20가지, 30가지의 유형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162가지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스스로 배움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의 공부 개성을 따져본다면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학생 유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이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의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아이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모든 학생을 이 162가지의 유형의 분류에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숙제가 또 생기겠네요. 왜 학습 큐레이터가 생기게 됐는지 의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62가지의 유형에 채워주지 못하는 학생들의 빈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 빈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이건 필수 덕목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 학생들을 바라보는 이 관심과 사랑이 학습 큐레이터의 제일 가는 소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다 보면 162가지의 유형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큐레이터는 학생을 가르치며 스스로도 성장해 나아가는 직업입니다. 이게 완결판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ING, 같이 진행하는, 성장하는 이 학습 도우미 이 역할이다 보니까 일을 하시면서 더더욱 큰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필 수 없는 학생 개개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선생님입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아주 작은 조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학생이 컸을 때도 스스로 배움터의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에게 넌 할 수 있어 라는 의지를 심어주셔서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보람 있게 학습 큐레이터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양을 지닌 사람, 이게 바로 학습 큐레이터가 가져야 할 소양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즐거움도 같이 느껴보세요. 학습 큐레이터는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바라보는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자신도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은 학습 큐레이터로서 꼭 필요한 소양과 그 자가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정말 아주 날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면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 우리 아이들도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나 스스로 어떤 큐레이터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
자문을 해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